평화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1월 1일부 취득세 확 달라짐 2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요에 포함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우리 주택 유상거래 특례 세율 1에서 3% 적용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 4%,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요에서도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기존에도 4%였고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거고요. 취득할 때만 그렇습니다. 취득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요. 또 양도소득세로 할 땐 또 틀려지죠. 그땐 주택수에 산정이 되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취득할 때만 얘기입니다.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됨. 취득할 때 얘기입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됨. 분양권, 입주권. 주택 취득 시점에 주택수로 산정이 되고요. 임시 사용 승인받고 잔금 지급 또는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는 때. 재건축 중 토지만 있는 경우는 주택 부속 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지. 상속 등 무상 승계 취득은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됨. 그렇죠. 상속하고 증여는 따로 취득세율이 있죠. 그래서 주택 무상 승계 취득세율, 상속은 2.8%, 그 외에 증여 포함, 그 외에는 이제 3.5%가 되죠. 다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 기존에 이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법인도 적용되는지.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되고요. 1인 법인 설립 등으로 세금 회피를 조정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법인 설립을 모두 탈세 목적으로 볼 수 없음. 법인 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 보유 공제, 소규모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취득세 회피를 위해 모두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하여 매매 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4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불형평한 것 아니지. 그간 주택 유상거래 특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담세력을 고려할 때 세율이나 혜택을 지속하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과도한 혜택을 정성화하는 것이므로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허위신고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신고 필증을 받아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됨. 이때 신고 가격 차익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징됨.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을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도 추후 허위 신고로 밝혀질 수 있는지. 실거래 신고 필증은 신고한 거래 가격이 사실인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가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적정한 것으로 보아 발급하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받는 것으로 간주.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액과 신고액이 다를 수 있으며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액이 밝혀질 수 있음.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이 변경될 수 있다면 납세자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지. 취득세는 신고 납부 상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조세 면탈을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확인된 실제 과세 표준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함. 6억에서 9억 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3주택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6억 세율이 1%, 그러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내야 되고요. 취득세 6억 1000 1.07, 6억 2000. 그러니까 매매가가 6억 2000일 경우에는 세율이 1.13, 그 다음에 1.2, 1.27, 1.34 이렇게 해서 쭉 나가죠. 그래서 7억 5천까지가 2%입니다. 예, 기존 6억에서 9억까지는 취득세율이 2%였잖아요. 그러니까 7억 5천까지 2%,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요 이하로는 이제 취득세율이 작아지는 거고요. 7억 6천부터는 이제 기존 2%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9억은 이제 취득세율이 3%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9억 이상은 어떻게 되죠? 9억 이상은 3%가 되죠. 예, 그러면 6억 이하는 몇 %죠? 6억 이하는 취득세율이 1%입니다. 6억 이하. 예, 그래서 이게 적용이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2020년 1월 1일부터 예, 취득하게 되는 것은 요 이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갔고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면서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는 이제 허위로 신고하지 말고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거고요. 쭉 올라가면은 이제 4주택, 주택이 이제 취득할 때 4개가 되는 경우에는 뭐 4%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무조건. 그 대신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내더라도 4주택이면은 4%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예, 뭐 법인은 뭐 예외로 두겠다는 거고요. 뭐 상속증여는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요. 쭉 올라가서 요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요겁니다.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이 된다. 네.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1세대에 포함된다. 여기서 30세는 만이죠. 만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이 된다. 이 자녀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고 있어도 1세대에 포함이 되고요. 직장에 다녀도 1세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가족분, 아내분이 주택을 또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아들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죠. 네, 또 올라가 볼까요? 오늘까지인데요. 오늘까지 2019년 12월 3일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취득하는 경우 종전세액을 적용함. 요거는 뭐라고요? 12월 3일까지는 요거 이제 4주택 취득할 때 이제 4주택이 되는 경우 그거죠. 네, 쭉 올라가서 뭐 밑에 거는 열심히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네, 다시 한번 쭉 올라갈까요? 쭉 올라가서 예, 여기 그 표 한번 볼까요? 개선 6억이죠. 6억까지는 이제 1%,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차츰차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6억 이상은 3%. 요 구간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매수하면서 4주택이 됐다. 그러면은 4%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취득세. 임대사업자도 4%.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2020년 1월 1일부 취득세 확 달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제 얼굴 나와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